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지금 한미, 그죠?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마스가2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 지금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 간의 합작법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미국에서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거는 미국이 대놓고 대한민국을 원픽으로 뽑겠다, 그죠? 원픽으로 꼽아서 미국의 원전 산업을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어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2라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원전을 한국이 직접 지어달라, 그죠?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 사업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기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을 300기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00기면은 대략적으로 금액이 3,000조 이상이 됩니다. 3,000조 원. 그죠? 3,00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규모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원천 기술과 기자재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자재는 있는데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일단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그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분쟁에 대해서, 분쟁이라기보다는 뭐 불공정 협약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풀어드렸어요. 그죠? 사실 이 불공정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죠? 그 내막을 살펴다 보면은 불공정 협약까지 볼 수는 없다. 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 원전 산업 자체가 단기 산업이 아니에요. 롱텀 사이클의 산업이고, 우리도 그래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장기 사이클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이 원전을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원전이랑 조선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업 자체가 좀 오래 갑니다. 원래 롱텀 사이클이에요. 한번 죽을 때는 그냥 죽어가지고 한 10년, 15년 못 올라오고, 10년, 15년, 20년 만에 올라가면은 그게 사이클이 좀 길다고요. 3년, 4년 사이클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한 9개월 정도? 조정까지 합쳐가지고 8개월, 9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8개월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11월 달, 12월 달에는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었으니까. 8개월, 7개월 정도 이 수준에서 뭐예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사이클 자체가 한 3년 정도 간다고 치면은 2027년 요 정도까지는, 그죠?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아시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표면적인 어떤 불공정 협약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사실 뉴스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사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원전 300기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 웨스팅하우스랑 협력이 없다면은, 협약이 없다면은 이런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시공 능력과 그런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러시아나 뭐 중국, 그리고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벌써 유럽의 원전을 7개에서 8개 정도 수주를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수주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콧대 높이 들고, 그죠? 높이 들고, 웨스팅하우스랑 협약을 안 하고, 우리는 모른다. 그 정도의 어떤 협약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나라가 알아서 자생해가지고 유럽에 원전 수출하겠다. 뭐 북미에 원전 수출하겠다. 이렇게 콧대 높이 들어갔으면은 그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다. 미국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어떤 그런 산업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은 좋을 게 없다라는 거, 미국과. 그죠? 그러면 프랑스랑 미국이 달라붙었겠죠. 그러면 프랑스는 이미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데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랑 만약에 동맹을 맺었으면은 유럽 시장은 꿈도 못 꿉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꿈도 못 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원전 300기 시장이 있는데 프랑스 쪽이랑 달라붙었으면은 프랑스가 이 시장 시공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불공정해 보일지라도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연 거고 미국에서도 시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개인적인 악재, 뭐 원전에 대한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 쭉 빠져나갔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그래프가 쭉 빠져나갔죠. 그죠? 수급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시점부터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죠? 기본 베이스의 환경이 좀 깔려야 되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금리 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죠. 그죠? 자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흥국 시장 같은 시장으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신흥국 쪽은 무조건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배경과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런 충격은 더 크겠죠. 그죠? 충격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연준에 잭슨홀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잭슨홀 관련해서 연준의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슬슬 모여들고 있고 앞에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현지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그 인터뷰들을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까봐야 알아요. 그죠? 왜냐면 원래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심스러운 발언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아직은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의문점인 게 뭐냐면 금리 인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I. 그죠? 근원 CPI가 가장 중요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예요. 그죠? 근데 PPI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안정화가 됐어요. 전월 수준을 유지를 시켰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고용지표가 내려갔다는 거는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금리 인하를 설득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어요. 이 한 가지 지표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인 지표가 나온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근원 CPI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설득력 있는 내용이 나와 준 거거든요. 근데 연준에서는 특이하게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프레임을 깔아주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옛날과는 다르게 주식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코인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의 어떤 발언들이 코인을 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타이밍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더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보다는.
그죠? 암호화폐 시장도 사실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무조건 폭등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금리 인하 아직 잘 모르겠다. 부정적인 발언하고 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이 조정의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딱딱도사가 말씀드렸지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뭐예요?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 1, 2월까지도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고 내년 3월에서 한 7월 달, 8월 달까지는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내년 3월에서 8월 정도. 그 전까지는 증시가 가장 좋을 때,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두산에너빌리티가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게 2차 폭등이 9월에 시작할지 10월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점을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2차 폭등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죠? 매일같이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도와드렸냐? 작년 11월 달부터 원전을 도와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주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때 있었죠. 그죠? 보시면은 이 11월 달에 이때 이 박스권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약 20년, 15년 이상의 박스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원전을 추천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죠? 딱딱도사 미쳤다. 왜 원전을 여기서 지금 추천하냐? 원전 우리나라 답 없다.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뭐라 했어요? 원전 올라갑니다. 원전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왜? AI 시대가 왔을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원전밖에 없다. 그죠? 지금 막 재생에너지 작년에 얘기 많이 나왔지만 바이든 정권이 이제 물러나고 트럼프 정권이 오기 때문에 원전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생에너지는 바이든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트럼프가 싹 다 바꿔놓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얘기한 대로 됐죠. 그죠? 저는 대한민국 유튜버들이 아무도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부터 이 원전을 제 가족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딱도사 김대표 가족방 U. 그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합치면은 2,500명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원전 에너지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4년 11월 22일이죠. 11월 4일부터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운영했던 시즌 1 가족방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방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어서 제가 11월 22일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조선주, 원전주 조정 나올 때도 흐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선주는 작년 7월달, 9월달에 추천드렸습니다. 1년이 넘었죠. 조선주 원전에너지 관련주 트럼프 정책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작년 11월 때 예상하는 분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타점들을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딱딱도사만 유일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2월 24일 날 한 번 더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24일 그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눌러서 보시면은 제가 25,700원짜리에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죠? 7만원대 자리까지 올라갔죠? 200% 넘게 폭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고 있고요. 이 타점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또 2차 폭등 구간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까지 두 가지를 제가 미리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점을 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2차 상승을 기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는 딱딱도사를 응원해주시는 댓글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실 건데 공시가 하나 나왔죠. 자, 공시, 기습 공시가 장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이거는 크게, 그죠? 크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전에 카자흐스탄 쪽 수주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죠? 복합 화력 관련해서 공사 수주, 그죠? 그러니까 가스전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수주한 거에 대해서 정정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정정된 내용이 나와줬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예요? 자, 우리 기술 알죠? 우리 기술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도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MMIS, DCS 독점 공급 MOU 체결을 했다. 자, 이게 뭐냐면 원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때마다 그 원전 계측 제어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계측 제어 시스템, 그리고 분산 제어 시스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을 시공할 때, 개발할 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기술이 독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죠?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죠? 많은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부터 독점 공급 계약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안전하게 제공받기 위해서 이런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 기술 입장에서 더 좋은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원전 수주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 대한 기반들이 다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된다. 조만간에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독점 공급을 맺는다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꾸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이 고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 원전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습적인 어떤 뉴스들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K원전이 급부상하고 있다. 제2의 마스가. 이 마스가가 뭡니까? 미국 산업을, 미국 제조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한테 뭐 속국 느낌으로, 그죠? 의뢰 느낌으로 사업을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긴 잘 살아요. 그죠?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좀 많고, 그죠? 빚이 많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 수출길이 많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이 거의 4분의 1토막, 8분의 1토막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의 이 빤덤핑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얘네가 막 찍어내죠. 근데 비용도 싸요. 단가 싸움에서 우리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무너졌었죠. 지금은 그래도 철강 쪽 중국 규제하면서 다시 철강 쪽이 살아나고 있는데 철강 쪽도 힘들었었고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주가 많이 빠진 이유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침체율이 있었기 때문에 침투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죠?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또 뭐예요? IRA 법안을 폐지시키겠다. 트럼프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중국의 어떤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그런 빤덤핑 물량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많이 잘 살아졌고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해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향후 50년, 100년 동안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밀리지 않고 그죠? 강대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출길을 새롭게 뚫는 게 중요해요. 새롭게 여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원전, 조선,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 네 가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길을 열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라고요. 그죠? 그 중에 지금 원전과 조선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만 카드로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라는 카드도 있고, 그죠?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왕이면은 한미 동맹이 되어 있고, 또, 뭐요?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한수원이랑 협약을 맺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랑
한다면은 너무나 좋겠죠. 그죠?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고, 뭐요? 또 사실 미국도 약간의 이득을 보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도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네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죠? 지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네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득을 안 보려고 하는 국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도 이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득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원전을 300개를 지으면은 3천조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출길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출이 원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먹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북미 시장을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그죠? 웨스팅하우스가 섭수주를 하더라도 시공 자체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따낼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다라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서 그죠? 유럽 쪽에 지금 서방 국가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나 뭐 중국, 프랑스가 유럽 쪽을 많이 먹으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 체코 원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 그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루마니아 원전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가 지금 동유럽이죠. 동유럽. 그죠? 루마니아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따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어떤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밝다. 그죠?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에 있고 더군다나 이 SMR 관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SMR을 벌써 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어디에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SMR을 수입해서 사업으로 쓰고 있어요. SMR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 이 개발 사업과 SMR을 제공해 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제공이 되고 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SMR을 제공받아서 이 빅테크 기업으로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도 SMR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의 어떤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박스권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의 어떤 와일드한 어떤 조정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제가 이전부터 이 두산이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와일드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때 또 욕을 먹었습니다. 너가 두산에 대해서 뭘 한다고 55,000원짜리까지 빠진다고 하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딱딱도사가 55,000원 말씀드렸죠? 그죠? 자, 보시면 댓글이 있어요. 그죠? 딱딱주식 제 스튜디오에 댓글 보시면은 55,000원까지 밀려 욕먹고 싶니? 제정신이 아니군. 유튜브 방송이라고 맘대로 발언해도 되는 거냐고. 적당히 해라.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지만 이때부터 1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추천해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55,000원짜리까지 밀렸다 간다고 하니까 욕하시는 분들 계셨다고요. 이 조정 구간에서 3주 전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안 믿죠. 근데 주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양면성이 있다. 이 양면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산 주식이 맨날 올라갈 거로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떨어졌을 때 대응이 안 되는데 떨어졌을 때 왜 떨어진지 모르고 다시 올라갈까라는 어떤 불안감 속에 살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다고요. 그죠? 정상적인 사고로 항상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이 쉽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보고 있었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강력한 파동이 오랫동안 나온 종목들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힘들게 갑니다. 힘들게. 그래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이런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라고 맘대로 발언해도 되는 거냐고 적당히 해라. 이런 댓글이 제가 유튜브라고 해서 맘대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제 분석을
소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주식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그죠? 19년,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주식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분석해온 종목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제 소견으로는 조정이 이런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맨날 사탕 발리면 얘기만 합니까? 사탕 발린 얘기하고 희망적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시키면은. 그죠? 저는 근데 초등학생이 아니고 저는 주식을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전문가, 그죠?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전업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식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유튜브인데 여기서 제가 그냥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탕 발린 얘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식엔 양면성이 있고 떨어질 땐 떨어진다. 올라갈 땐 올라간다.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최대한 이런 저점 자리에서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런 자리에서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21선 지키면서 잘 갈 때도 55,000원짜리까지 밀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자리 밑으로도 더 빠졌다 갈 수도 있다. 그런 와일드한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을 수 있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또 제가 이전에 1차 파동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켜드리고 이 자리까지 홀딩 사인 드렸다시피 그죠?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 올라가면은 나도 많이 먹을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주가 조금만 흔들어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만 흔들어 제껴도 이런 자리에서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못 버텨요. 근데 제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미리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 수익률 극대화 타점, 저점에서 물량 모아갈 수 있는 타점 두 가지를 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같은 경우는 2차 상승을 기원하는 딱딱도사를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지금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 영상의 이 설명란을 보시면은 밑에 설명란이 있을 거예요.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딱딱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보이시죠? 제가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가족방 무료로 좀 입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식 관련된 혜택들을 드릴 수 있도록 신청서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뭐가 나오냐? 신청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보이시죠?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써져 있죠. 텔레그램 입장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정확한 타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투자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6개월이건 1년이건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작년 11월달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드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위에 올려보시면 올해 상반기 때 제가 APR과 한국콜마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시면은 3월 12일 날 올해 상반기 때 2025년 3월 10일 APR과 한국콜마 알려드리고 APR이 276%, 한국콜마가 79% 폭등 나왔어요. 믿기지가 않죠?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한국콜마는 7월 22일 날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조선주와 원전주 드리고 올해는 화장품 관련주 드리면서 폭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3월 12일 날 KBT 유망수혜주 공개합니다. 써져 있죠. 그죠?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코스맥스, 클래시스, 휴재 이런 종목들을 제가 분야별로 소개를 도와드렸지만
실제 추천했던 종목은 딱딱도사 추천기업 1번 한국콜마, 2번 APR 두 종목을 추천드렸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79%, 276% 폭등 나와줬다. 그죠? 3월 12일 날 제가 대응 도와드렸던 게 다 남아있어요. 여기 2,400명가량 입장이 계십니다.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실제 텔레그램 방이고, 그죠? 이모티콘도 보내지고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텔레그램 방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텔레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혜택들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점에서 또 추천하는 종목들이 또 새롭게 하반기에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필요하신 것들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밑에 성함과 닉네임, 성함 또는 닉네임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 때 성함이나 닉네임을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성함이나 닉네임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연락처를 적으실 때 이 짝대기 같이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잘못 써놨는데 연락처 적으실 때 짝대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정보, 혜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그리고 본 설문은 이름,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텔레그램 초대 및 관리, 혜택 제공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무료 혜택을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링크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죠? 입장 요청이 닉네임이나 성함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신청서에 입력된 성함이나 닉네임 확인해가지고 일치하는 게 있으면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